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 우연히 풍겨온 꽃향기 하나에 갑자기 20년 전 봄날 첫사랑과 걸었던 골목이 떠오른 적, 한식당 앞에서 흘러나온 된장찌개 냄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지된 부엌 풍경이 스르르 그려진 순간, 이런 향기 기억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 냄새가 그런 강렬한 감정을 깨우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후각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후각은 우리 몸의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감정과 기억을 다루는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감을 이야기하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후각. 그런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계와 바로 연결되는 감각은 단 하나, 후각뿐입니다. 시각이나 청각 정보는 대뇌 피지를 거쳐 복잡하게 처리되지만, 냄새는 곧바로 감정과 기억을 맡고 있는 해마와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눈으로 본 장면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맡았던 향기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을 불러오는 단서는 시각 정보보다 냄새 자극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짜 기억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냄새는 뇌 안에 깊이 각인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사실은 우리 코끝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 걸까?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후각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아주 조용히 약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 게 아닙니다. 30대부터 시작된 미세한 감각 저하는 60대 이후가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건 단순히 향기를 못 느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건 곧 감정에 덜 반응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먹어도 감흥이 적고, 아름다운 풍경도 심심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체취나 집안 냄새에서도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 그건 곧 정서적 단절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후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2배, 우울증 발생률은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후각이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감정 회로가 덜 작동하게 되고, 그게 곧 감정 반응의 저하, 나아가 사회적 고립, 우울,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우울하다는 호소보다 요즘 향기를 잘 못 느껴요 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그분의 뇌 어딘가가 이미 반응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해마는 후각 자극이 자주 들어와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만약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면 해마의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기억력 자체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냄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해마 크기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커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MRI 영상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보였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향일까요? 아니면 기억과 감정을 이끄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언어일까요?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 하나가 당신을 30년 전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를 조용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향, 빨래 갤 때 느껴지는 섬유유연제 냄새, 혹은 손자의 목덜미 냄새. 그것들은 단지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뇌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오늘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후각을 깨우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뇌를 다시 삶과 연결시키는 아주 작고 조용한 혁명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냄새를 못 맡기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겠거니 했죠. 근데 어느 날 제 손녀가 방에 들어와 안겼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애 채취가 어릴 적 딸아이의 냄새와 비슷했거든요.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참 슬펐어요. 이 말은 76세 김종숙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깊은 외로움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분은 우울증 치료를 8년 넘게 받아오셨고 가끔은 아무 감정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이때부터 향기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4가지 냄새를 정해놓고 매일 맡아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예, 대단한 일입니다. 뇌에게는 말이죠.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식탁에 앉았는데 순간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이거 엄마 된장이랑 똑같네.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그거 당신 엄마가 주신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냄새 회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정서적 반응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다시 느끼게 만든 겁니다. 또 다른 환자, 81세 박병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경도 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가벼운 언어 장애도 시작된 상태였죠.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 중 하나가 예전처럼 음식 냄새를 못 느끼고 밥맛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 중에 저는 향기 훈련을 추천드렸고 손주와 함께 향기 맞히기 놀이를 시작하셨죠. 눈 가리고 아로마 병을 맡고 무슨 향인지 말해보기. 레몬, 귤껍질, 생강, 커피 그리고 고추장까지. 한 번은 손주가 고추장 냄새를 들이밀자 갑자기 박병윤 어르신이 이건 우리 막내놈 군대 가기 전날 밥상이네 하고 말하셨어요. 그 순간 손자와 며느리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줬는데 저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향기는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관계를 회복시키며 관계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만듭니다. 후각 훈련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감정 반응이 먼저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걸리지만 향기는 즉각적으로 기분을 바꿉니다. 84세 여성 김인자님은 남편을 3년 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후론 무기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거의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생전에 즐기던 파인우드 비누향을 간직하고 계셨는데 제가 조심스레 제안드렸죠. 그 비누향을 매일 5분만 맡아보세요. 그리고 그날 기분을 메모해보세요. 그때까진 사실 저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3주쯤 지나 그녀가 제게 보여준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내 옆에 있는 듯했다. 비누향 속에서 그의 웃음이 들린다. 비누 냄새를 맡고 나니 나도 머리를 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 감고 나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렇게 후각은 단지 향기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됩니다. 죽어있던 감정을 다시 깨우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기억을 꺼내고 사람과의 연결을 복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많은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2017년 독일 드레스덴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7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하루에 4가지 향기를 5분간 맡게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냄새 훈련을 받은 그룹은 인지 검사 점수에서 현저한 향상이 나타났고 우울 점수는 평균 35%나 감소했습니다. MRI 분석 결과 훈련을 받은 이들의 해마 크기가 미세하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뇌 안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의 활성화 수준도 더 높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기분이 좋아졌다는 주관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는 두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 삶을 다시 느끼고 연결되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는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코끝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 그게 바로 이 후각 훈련의 놀라운 점입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냄새만 맡으면 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셔야 해요. 후각 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는 냄새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느낌을 곱씹고 기억해보는 과정, 바로 그게 후각 인지 훈련입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이 방법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하루에 4가지 향을 골라 5분씩 맡아보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도 좋고 레몬같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상큼한 냄새도 좋습니다. 유칼립투스처럼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도 효과적이고 장미처럼 부드럽고 감정에 스며드는 향도 도움이 됩니다. 꼭 이런 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성격이 다른 냄새 4가지면 충분합니다. 사실 향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냄새에 담긴 기억과 감정입니다. 집에 이미 있는 물건들이 향기 훈련에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귤 껍질, 된장, 커피 원두, 참기름, 오래된 비누, 섬유유연제. 당신의 추억이 담긴 냄새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향이건 그것을 통해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재료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대를 골라서, 예를 들면 오전이나 오후 중간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향기 나는 물건을 손에 들고 눈을 감은 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그 냄새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입천장 쪽으로 올라오는지, 그 느낌이 따뜻한지, 시원한지, 혹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를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어떤 향은 어린 시절 학교 앞 떡볶이 냄새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향은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떠오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감각을 그냥 스치듯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감정을 한두 줄로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그날 맡은 향기와 느낀 감정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레몬향을 맡았다. 아이랑 과일청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다. 혹은 된장을 맡았더니 어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던 그 겨울 풍경이 생각났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기억력이 깨어나고 감정도 점점 살아납니다. 실제로 향기 노트를 3개월 이상 작성한 분들 중에는 치매 인지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혼자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시길 권해요. 눈을 가리고 서로 향을 맡아보며 이게 무슨 냄새일까? 맞춰보는 놀이도 좋고 손주와 함께 향기 스티커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식사 전에 그날 맡은 향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감정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죠. 명절에 모였을 때 어릴 적 가장 기억나는 냄새는 뭐였어요? 이렇게 서로 추억을 나누는 대화 하나면 뇌뿐 아니라 가족 사이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 루틴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10분 정도 향기 4가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3개월 정도 유지해보세요. 뇌는 아주 정직한 기관이라서 자극을 주는 만큼 반응을 보여줍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납니다. 2달쯤 지나 어느 날 문득 손자 품에서 나는 땀 냄새를 다시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아, 이 아이 오늘 밖에서 많이 뛰었구나. 이렇게 감각이 되살아나고 감정이 따라오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후각 훈련의 진짜 효과입니다. 운동처럼 땀이 나지 않아도 약처럼 설명서가 복잡하지 않아도 향기 하나만으로 우리의 뇌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루틴은 기억을 지키고 기분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까지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좋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런 표현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립다, 아련하다, 보고 싶다. 향기는 때로 말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마음속에 머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기가 닿는 곳은 단지 콧속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용해지고 혼잣말로 채워지며 침묵으로 덮여갑니다. 저는 매주 외래 진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고독의 무게를 자주 마주합니다. 82세 이순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엔 감정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곧 냄새가 안 난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감정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후각은 되게 깊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각 훈련을 단순히 기억력 강화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을 깨우는 문이고 외로움과 다시 연결되는 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에 담긴 향기 한 가지를 정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천천히 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냄새를 맡으며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눈을 감고 향기를 들이마시며 기억 속 인물, 장소, 느낌이 떠오르면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어릴 적 땔감 냄새를 기억해냈고 어떤 분은 젊은 날 머리에 바르던 포마드 냄새에서 첫 데이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수건 냄새에서 같이 웃던 일요일 오후를 기억해냈습니다. 이런 기억은 단지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재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울을 이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자주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향기 기반 감정 회복 훈련을 8주 동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우울 점수는 평균 40% 감소했고 자기 보고형 행복도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25분 빨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냄새가 내 삶을 감각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사연 중 하나는 혼자 사시는 8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족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표정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후각 훈련을 하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향수 냄새, 옛날에 아내가 제 양복에 몰래 뿌려주던 겁니다. 그땐 왜 그게 귀찮았을까요? 지금은 그 향이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주 한 번 본인이 좋아했던 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냄새는 말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외로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줍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후각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후각은 감정의 마지막 줄기이고 그 줄기를 잡아야 우리는 다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고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오래 말없이 지내신 분들, 감정이 무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기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기억이 살아나고 표정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그건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누다 보니 제 자신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어 진료실에 앉았을 때 새로 개원한 병원 복도에 번지는 약품 냄새, 30대 중반 갓난아기였던 딸아이에게서 났던 분유와 아기 로션 냄새,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으셨던 내복에서 풍기던 그 짙고 따뜻한 세탁 비누향, 그 향들이 오늘 제 마음을 꺼내게 했습니다. 그 향들이 제 삶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냄새를 잃었다고요? 감정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코끝이 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다시 향기를 맡기 시작하면 당신의 감정도 다시 깨어나고 기억도 다시 돌아오고 삶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향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슬픔, 외로움, 고립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을 한 모금 맡으며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느껴보자. 이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밤 세면대 앞에서 어릴 적 쓰던 비누 향을 맡으며 오늘도 잘 살았다. 스스로를 다독여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어쩌면 남은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에게 약을 건네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떤 냄새 맡으셨어요? 그 대답이 없어요가 아닌 있어요가 되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후각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된장찌개 냄새, 빨래 넣을 때 스치는 섬유유연제 냄새, 손자 머리에서 풍기는 땀 냄새,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살짝 깨우는 냄새처럼 스며들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셨다면 오늘 향기 노트를 한 줄 써보세요. 오늘은 레몬 냄새를 맡았다. 상쾌했다. 그리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후각은 기억과 감정, 뇌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약해지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4가지 냄새를 맡고 감정을 인지하는 훈련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외로움을 줄이며 기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향기 노트를 쓰고 가족과 향기를 나누고 감정을 깨우는 향기 루틴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코끝 하나로도 인생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에 귤 껍질이나 생강 조각 하나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향을 천천히 맡으며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한 줄만 써보세요. 이 냄새 나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뇌와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도 큰 향기가 됩니다. 향기로 뇌를 깨우는 당신, 이제는 삶을 다시 느낄 준비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